자막이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또 서게 됐네요. 저는 그 지박사님을 아주 큰 일을 잘 이렇게 감당하셔서 아주 뭐 그 현대사에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그맣게 이 5.18 관련된 법조항 조금 좀 말씀드려서 그 우리의 투쟁 방향을 좀 이런 쪽으로도 좀 고려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이 김대중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좀 이제 출발을 하는 것도 아주 왜냐하면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저는 현대사 책을 이제 썼는데 또 이제 수정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 이런 책은 대통령 중심으로 열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 현대사나 이런 역사는 하나의 금형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면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요.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무서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여기에서 은폐하는 방향을 씁니다. 은폐,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좌파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고 서울대는 다 그걸 봐야 되니까. 저는 제 딸에게서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 역사 왜곡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5.18이 있는데요. 5.18 이후의 역사는 지금 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40년이나 지났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김대중이 오르면 전두환이 역적이 되는 거고요. 전두환이 오르면 이것은 이제 희대의 아주 제2의 박헌영보다 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거짓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 심지어는 소유의 평등까지 이루려고 하는 이 이념에 사로잡힌 그러한 하나의 그 세력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타당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면 괜찮은데 밝히지 않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희대의 사기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시간이 저는 좀 짧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특별법이 있고요. 5.18 진상규명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조금 아셔야 돼요. 내용도 간단해요. 그리고 5.18 유공자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요. 5.18 특별법을 보면은 95년 12월 31일 이제 발효가 됐는데 김영삼 그 정부에서 발효가 됐습니다. 1조 한번 보겠습니다. 1970 여러분 우리가 이 법조항을 조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걸 어떻게 접근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79년 12월 12일과 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의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이 규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12.12 사태하고 5.18을 지금 연결짓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지금 규정을 했냐면 헌정 질서 파괴 범죄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딱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이 한 문장을 위한 그러니까 5.18 특별법인 거예요.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연결될 수가 없는데 연결되겠다. 맞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연결될 수 없는데 연결됐어요.
탁월하신 녀석인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12.12 쿠데타에 대한 그 진압을 위해서 5.18을 일으켰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18은 이제 계엄이거든요. 5.18은 북한군에 대한 개입 정황 때문에 계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판결문.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훌륭하네요. 네? 그때는 40년에 적시했네. 예. 그래서 판결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 얘기는 좀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어요. 판결문의 내용이 그 DJ가 71년도에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선거를 붙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죠. 저쪽으로 정권이 가면은 막 농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DJ의 젊은 날에 있어서는 저기 그 남로당 그 목포 지역 그 청년위원장이었어요. 부위원장하고 청년위원장 이랬단 말이에요. 청년동맹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농업 정책을 얘기하고 그런데 70년대가 그때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때예요. 10년 동안 이제 좀 기반 다진 다음에 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군수산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박정희가 좀 과하게 했죠. 10월 유신은. 그것은 이제 또 그 나름대로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의 진실도 있는 거예요.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그런데 72년도에 10월 유신이 나오고 73년도 8월에 DJ가 한민통을 결성을 해요. 그런데 이 한민통이 어떤 단체냐? 지금까지 있는 단체인데 한민연을 해서 그 한민통을 8월 9일에 8월 7일인가요? 그때 하고 납치가 되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8월 달부터 해서 73년 8월부터 해서 한민통 대표였어요. 한민통. 근데 한민통이 어떤 단체냐? 조총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금 지원을 계속 받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DJ가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80년도면은 국민연합 대표입니다. 국민연합. 이건 야당이에요, 야당. 야당 총수가 되어서 이제 그 민중봉기를 선언을 했어요. 공약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됐는데 이때 이제 그 정동연에게 이게 이제 전남대 복학생입니다. 여기다 자금을 지원을 해요. 물론 이제 김상현을 통해서 하고 그랬겠지만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한민통 대표였다는 거. 근데 이 한민통이라는 단체가 조총련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연합 대표로서 전 국민에게 민중공비를 얘기하면서 또 정동연에게 자금을 이게 지원을 해서 5.18을 촉발을 시켰다는 거. 정동연이니까 정동영이니까. 예, 5.18 저 재단 그 이사장. 예, 거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요. 그래서 DJ가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아요. 사형 판결을 받는 이유가 한민통 대표였다는 것 때문에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5.18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야당 총수로서 이제 북한과 이제 연결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사형 판결 이유예요. 사형 판결 이유. 그리고 이제 5.18을 촉발시킨 문제를 가지고는 이제 그 무기징역을 받아요. 이게 지금 판결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문의 내용은 아직까지 취소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보자고요. 만약에 저기 잘 들어보세요. 취지가 뭐냐면은 그 5.18이 계엄이 단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 행위로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두환 그 당시에 계엄 선포한 사람은 최규하 대통령인데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이렇게 이제 그 발효를 할 때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했다. 그럴 경우는 이 계엄은 타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때 김대중 씨하고 또 이 뭐 그 신군부라고 말할 수도 있는 뭐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엄의 이제 주역인데 이런 사람들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아는 거예요. 알고 한 거예요, 계엄이. 그죠? 그런데 이 네 사람 외에 다른 모든 광주 시민들이나 이 모든 일반 국민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북한군 개입 여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나 운동은 어떤 측면에서는 선동이 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민주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10월 유신에 대한 반대로 했다 하니까. 그런데 김대중, 전두환, 최규하 이런 사람들은 이 계엄의 타당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특히 김대중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엄은 타당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 위에서 손해보에서 알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국민 하나하나까지 다 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언론도 나오고 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후대에서는 우리 이걸 보고 있잖아요. 판결문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5.18 계엄은 5월 10일 날 계엄은 타당한 것이 되잖아요. 타당해요. 타당하잖아요. 네. 타당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2.12하고 5.18 연결되어서 5.18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논증이 되나요? 금방 판결. 얘기한 것처럼 판결문에서 얘기가 돼요. 판결문 중에서도 DJ가 한민통 대표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죠? 이럴 수 있어요. DJ 입장에서는. 내가 한민통 대표였지만 나는 북한하고 관계없이 내 힘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 10월 유신에 반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미묘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조총련으로부터 돈이 와서 한민통으로 돈이 와서 한민통에 있는 돈 그리고를 가지고 국민연합 이름으로 정동현에게 5.18 촉발을 위해서 돈이 갔어요. 자, 그러면 개입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예요. 된 거죠? 이것은 이제 심증이 아니에요. 물증 자료. 물질이 쭉 이쪽 와서 음료죠. 있잖아요. 예, 자료가 그러니까 아무리 DJ가 나는 내 임의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 예를 들면은 북한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했다. 그냥 한 상태에서 북한이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DJ는. 그런데 물건이 이렇게 쭉 돈이 와가지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판결문은 뒤집히지 않았어요. 뒤집히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적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요. 죄송해요. 그래서 5.18 특별법의 핵심은 헌정질서 파괴, 국가 권력이 시민을 이제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괴했다. 이 문구가 지금 틀린 문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문구가 이게 이제 헌재 소송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소시효 가지고 헌재 소송을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판결문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나 한민통 대표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 신대철이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2021년인가 19년인가 모르겠는데 그 이호 여사가 그것을 발설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신대철이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동현을 통해서 이게 5.18을 일으켰다. 이것도 이미 다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계엄은 타당할 수 있다. 12.12하고 여기 5.18은 엮으면 안 된다. 별개의 사건이다. 그죠? 12.12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5.18이라는 것이 아니다. 5.18 계엄은 그것 자체로서의 독립적인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정질서 파괴가 아니다. 그죠?
이게 아니게 되면은요, 이 5.18 특별법 전부 다 다시 써야 돼요. 오직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 법이 나왔습니다. 그죠? 다른 조항은 없어요. 딱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을 다른 형태로 서술할 수 있어요. 뭐 일반 서민은 몰랐으니까 뭐 그런 형태로 서술하려면 해라. 그러나 이 용어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 용어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상규명법이 이제 문재인 씨가 2018년 3월 달에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못을 박으려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이제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씨가 하나 더 추가한 게 허위 사실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이게 이제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의 징역이에요. 있는 거 가지고 말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겁을 먹어요. 모르는 사람이 무모하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허위 사실, 그것을 말하면 안 돼요. 또 이해하고 보세요. 학문연구나 학설, 역사, 학문적 관점, 이건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현대사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기술하다 보니까 사형 판결을 받았고, 판결 이유를 보니까 북한과 관련이 돼 있었고, 이게 흐름으로도 나타나고, 그죠? 이건 부인하지 않았고, 부인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부인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이것은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것인데, 핵심적인 것인데, 판결문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들어가냐 얘기했던 거예요. 자, 5.18 진상규명법의 내용, 이건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한 법률이에요. 보면은 여기에서 3조입니다. 3조. 부호를 보세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자, 이 둘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조사할 내용을 이제 신고하시오라고 이제 공고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공고 기한이 언제냐? 2021년 12월이에요. 지금 지나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늦게 이걸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걸 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참조로 좀 아시길 바라고.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너희가 신청 안 했지 않느냐?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헌법으로 이것을 넣기도 하고 이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막아줘야죠. 일단 저는 좀 막아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당은 뭐 했어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어서 국민당이 나갔으면 국민들이 법을 잘 몰랐으면 국민들이 샀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돼가기 때문에 전달은 또 거의 된 것 같네요. 보니까. 뭐 큰일 납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저는 다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래도 좀 한 5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헌법소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헌법소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의 내용은 이 12.12하고 5.18은 이건 구분되어 있다. 별개다. 별개고 5.18을 일으킨 이유는 북한군 개입 정황 때문에 일으켰다. 그런데 북한군 개입 정황은 DJ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수교와 수교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수교와 수교끼리 얘기하고 돈이 흐름이 이렇게 쭉 잡혀 있어요. 이걸 좀 부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 내용도 밝히고 이것을 부인하고 문구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5.18 특별 민주화 특별법에 대한 문구를 쓸 때 헌정질서 파괴 이런 부분을 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혁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윤철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해서 목요일 날에
10시 한 40분부터 12시 반까지 해서 국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언문 좀 다 받으셨죠? 선언문 있을 거예요.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10시 40분 좀 국회 앞으로 오시면 1번 정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언문 낭독하고 있는데 그 5개 주제 있죠? 그 5개 주제에 대해서 저희는 미력 하나만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작년에 국민연구문제 가지고 아주 좀 굉장히 힘들어가면서 이제 투쟁을 해왔는데 기도를 안 하면요 이게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힘 믿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막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데 해서 예배드리면서 또 그 시간에 이제 그동안 그 한 주 동안 진행되었던 거 서로 나누고 하면서 이 헌법소도 넣으려면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지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5.18 조사위원회도 가서 이거 신청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기각 당할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하긴 해야죠. 그런데 좀 두렵고 떨리고 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던 만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바꿨어요.